열한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외부 변수, 레지스터 변수, 그리고 반복문과 포인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학습 내용은 첫 번째로 n개의 숫자들에 대한 구간별 도수 분포를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암호표를 이용하여 주어진 암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학습에 대한 해결 과제입니다. 자, 아래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를 10점 간격으로 나눠서 각 등급의 도수 분포를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는지, 10에서부터 19까지 몇 개 있는지 하다가 90에서 99까지는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은 몇 개 있는지 0에서부터 100까지의 임의의 숫자에 대한 도수 분표를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수와 자료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지금 스태틱, 정적인 정수형 배열 A가 있습니다. 이 A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 스태틱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은 함수에서 스태틱 변수가 선언이 되면은 이 스태틱 변수는 실행할 때 그 공간이 확보되고 그리고 실행할 때 초기치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태틱으로 놓이게 되면 실행하기 이전 컴파일 단계에서 공간이 확보되고 거기에 초기치 값이 들어가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변수를 쓴 것은 이 변수에 대한 한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반복문 인덱스죠. 배열을 다루다 보면 항상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인덱스도 그냥 정수형 인덱스가 아니라 레지스터 인덱스를 사용해 보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레지스터 변수는 어디 있냐? 우리가 보통 일반 변수는 그 기억 공간이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비해서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CPU 안에 있는 저장 장치인 이 레지스터에 64비트면 64개의 레지스터 기억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정돼서 이 배정된 레지스터에 우리가 i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레지스터 변수를 썼을 때 차이는 뭐냐? 모든 연산은 이 CPU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변수는 이 CPU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i가 이쪽 주기억 장치에 있다면 이 CPU가 하고요. 이 주기억 장치상의 회로 설계상 어떤 거리, 간격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자료를 계속 왔다 갔다 갖고 오는 것보다 아예 여기 연산 장치가 있는 이곳에서 i 값을 계속 불러온다면은 이쪽에서 주기억 장치에서부터 자료를 갖고 오는 것보다 CPU 여기에서 자료를 갖고 오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문에서 인덱스로 사용할 경우에 속도를 조금이나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레지스터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m은 배열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수형 변수 rank는 간격 등급 10이었죠. 이거를 의미할 거고요. 정수형 그 배열 히스토인데요. 히스토그램의 히스토는 도수 분포 값을 얘기합니다. 이 배열은 히스토 제로 하면은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 값이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의미를 갖는 배열입니다. 자, 다음으로 입출력 설계 양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서 입출력 설계는 입력에서는 그냥 정수형에다가 정수형 그 배열, 정적인 배열이죠. 여기에 배열을 선언한 후에 그냥 자료값을 초기화하는 것으로서 설계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배열을 정적인 배열로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값은 실행할 때 배정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할 때 지정된 공간에 미리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값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양식은 타이틀로서 10점 간격 도수 분포를 출력한 다음에요. 앞서 설명했듯이 0에서부터 9까지는 몇 개 있고요. 10에서부터 19까지는 뭐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 값을 출력해주는 양식을 취했습니다. 자, 다음은 알고리즘. 주요 처리 과정은 앞에 헤더 파일 포함하겠죠. 메인 함수 정의에서는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변수와 배열을 선언하는 부분이죠. 이때 일반 변수와 정적인 변수, 레지스터 변수가 선언된다는 점, 그리고 정적인 배열에 초기화가 설정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도수 분포 저장에 대한 배열 초기화 시켜주는 게 있죠. 도수 분포 누적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0으로 모두 다 설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나면은 배열의 크기를 계산해 가지고 도수 분포 계산을 반복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가 다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도수 분포 값을 출력해 줌으로써 모든 처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린트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표준 입출력 파일을 헤더 파일을 삽입했고요. 여기에 지금 스테이틱 변수 long int에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럼 설명했듯이 이 A라는 배열을 위한 공간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죠. 이 전체에 대한 공간은 컴파일 할 때 공간이 잡혀가지고 컴파일 할 때 공간 어떤 공간이죠? A가 잡히고 여기에 9가 있고 45가 있고 이게 연이어져 가지고 끝까지 60의 값이 있는데 바로 이 데이터가 있는 곳 별이라면은 별을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되고 초기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는 이건 실행할 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처리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레지스터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i는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CPU에 있다면은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에 i가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num rank histo. 자, num rank histo. 그럼 메모리에 숫자에 대한 기억 공간, 그 다음에 랭크를 위한 기억 공간, 그 다음에 히스토가 또 하나 있겠네요. 히스토라는 배열인데 히스토란 배열도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얼마? 11개의 크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억 공간을 이렇게 가리키는 개념으로 선언이 되어 프로그램 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거 포문을 이용해서 i는 0에서부터 10보다 작은 동안에 그러니까 총 11번 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i는 0에서부터 이 i 값은 0에서부터 11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0은 0에서부터 9까지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11은 100이 몇 개 있는지를 누적해 가지고 이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시스토의 값을 0으로 초기화 시키는 것은 이때 여기 보면은요 누적으로 되어 있죠. 시스토 약어로 쓰겠습니다. 시스토 랭크는 시스토 랭크 플러스 1을 하죠. 즉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이걸 초기치 값 0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모든 누적 변수는 이런 누적 변수 이런 equal 할당문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나오는 이러한 누적 변수는 초기치를 반드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초기치 설정이 끝난 다음에 num에서 배열의 크기를 구해오죠. size of 이건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배열의 크기, 이 배열은 여기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몰라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의 전체 크기를 구해옵니다. 알아서 이거의 개수를 카운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long으로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개수, 이거 숫자의 개수 곱하기 4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바이트를 구하는 거죠. 전체 바이트 수를 구하는데 도대체 한 바이트, 한 숫자 하나당 요거 long이기 때문에
4바이트, 롱은 4바이트죠. 4로 나누면은 실제 이 배열의 크기, 즉 이 숫자가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해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지금 31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는 엄밀하게 의해서 이 값은 31이 됩니다. 자, 그럼 포문을 이용해서 다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하는 거죠. 0에서부터 i, i가 31보다 작은 동안에, 즉 31번 돌아가면서 a의 i번째 값을 10으로 나누면은, a의 i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55라고 합시다. 55 나누기 10 하면은, 자, 정수 나누기 정수 하면은, 정수라고 그랬죠? 55 나누기 10은 5.5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5입니다. 자, 5면은 어느 범주에 들어가죠? 5면은 아까 그 도수분포상 0에서부터 9 사이이므로, 여사이 9 사이이므로, 여기에 보면은 그 시스토의 랭크를 5로 이렇게, 0에서 9 사이가 아니라 그 55니까 0에서 9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값이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에서 19, 그 다음에 20에서 29, 30에서 39, 40에서 49, 50에서 59. 바로 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여섯 번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나누기 10 했을 때 나온 값, 5라는 얘기는 이 시수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배열 원소값, 그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배열 원소값은 50에서 59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랭크 값을 구해내고 난 후에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문에서는 10점 간격의 도수 분포 해가지고요. 11번 반복해서 출력하죠. 10과 같지 않은 동안에 i가 10과 같지 않다면 계속 이 시수 값을 찍어주죠. 찍습니다. 여기에 나온 값을 예를 들어서 이 시수의 값이 5라면은 5가 아니라 뭐 10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i가 10과 같지 않으면, 만약 같다면은 일로 와가지고 else, 결국 여기에는 10, 11번째 값 갖고 와서요. 궁극적으로 10 곱하기 10 하니까는 100. 100개일 때는 몇 개? 이것의 값 개수. 여기서는 한 개뿐이 없는데 하나를 칠 거고요. 만약 이 i 값이 예를 들어서 0이라면은 결국 0에서부터 9 사이 값 아니에요? 그러면 0에서부터 9 사이 값이 몇 개 있는지 요 위치에다 찍음에 있어서 0이니까는 0 곱하기 10 해서 결국 타이틀 찍기 위해서 0이 될 거고요. 0 하니까 0 곱하기 10 제로고 9. 즉 0에서부터 9 사이 값이 얼마인지, 몇 개인지 이 시소의 배열로부터 값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등급을 구해오는 이 for 문장이 되겠죠. 배열 속에 있는 값을 10으로 나눠서요.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랭크를 구한 후 그 랭크, 이 배열 시소의 랭크, 첨자로 이용해 가지고 랭크에다가 그 도수 분포 값을 계속 누적시키는 요 과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보죠. 이건 첫 번째, 한번 이런 데이터를 줘가지고 입력시켜서 10점 간격의 도수 분포를 보니까 0에서부터 9까지는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세 개 쭉 있고, 100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0에서부터 9 두 개 있는데 한번 쭉 보면은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7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줘봤을 때 0에서부터 9는 3개가 있고요. 100은 찾아보면 안 나와 있죠. 물론 70에서부터 99까지도 여기 보면은 없고, 90에서 99 사이는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 번째 학습에 해당하는 해결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암호표를 이용하여 암호표가 있죠. 여기 암호 테이블이 있는데
암호표를 이용하여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암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영문 대문자 이외에 암호 숫자가 입력되면 브랭크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암호 테이블과 해독 테이블이 있는데 암호의 P는 A에 해당되고요. 암호의 F는 Z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냐? 여기 우리가 짜주는 이 프로그램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D, G가 입력이 됐다. D, G가 입력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해 줄 내용은 뭐냐면 D가 도대체 해독 테이블, 이걸 해독 테이블로 봤을 때 해독 테이블에 뭐냐? J구나. J면은 이 알파벳을 배열로 잡았을 때 몇 번째 위치에 되는 거냐? 0, 1, 2, 3, 4, 5, 6, 7, 8, 9. 예, 9번째에 위치하는구나. 이걸 찾아하는 거죠. 9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0번째가 되겠네요. 첨자로서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G. G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보니까, U구나. 그럼 U는 알파벳. 이 암호 얘는 알파벳, 암호 해독 그 테이블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카운트에 나오면 되겠죠. 그 카운트에서 이것의 인덱스 값을 찾아서 나중에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알파벳 해독 테이블에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찍으면 되고요. 또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요 값을 찍으면은 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암호가 D, G일 경우에는 실제 해독했더니 주가 나오더라.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코딩을 위해서 필요한 변수와 자료형을 보면요. 먼저 해독 테이블과 암호 테이블을 위한 변수 배열 A와 T가 있습니다. 자, A와 T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한번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한번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시켜 보도록 하죠. 이 이유는 한번 외부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또 잘라 가지고요. main.c에서 메인 파일에서는요. 메인 파일에서는 A와 T를 이용해서 또 파일명은 같지만 어쨌든 어디에 있는 거, 밖에 있는 extern 캐릭터이면은 밖에 있는 A와 T를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 두 개의 배열이 extern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메인 이 파일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어떤 자료형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 해독을 작업하기 위한 용어로 해독 작업용으로 포인터 변수 ptr 그리고 암호 해독했을 때 그걸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 코드죠. 물론 자료형 구체적인 형은 캐릭터 문자형입니다. 그리고 위치값 이 위치값은 해독 테이블의 몇 번째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 테이블과 해독 테이블 건너뛰면서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변수 i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계를 한번 보죠. 입출력 양식에서는 입력으로서는 암호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후에 암호를 가지고 바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양식에서는 암호를 한 문자씩 해독해 가지고 문자 단위로 출력하는 그러한 양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주요 처리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main.c 파일과 코드 밑줄 table.c 두 개의 파일로 나눠져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겠는데요. 처리하는 방법, 메인 함수가 먼저 처리돼야 되겠죠. main.c에서 자, 암호 해독 관련 테이블을 외부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있다고 그랬죠. 이 main.c 밖에 여기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 해독 작업용 포인터 변수와 암호 변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암호 문자를 작업용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한 문자 단위로 암호를 해독하여 출력을 합니다.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암호 문자열을 작업용 변수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그 작업용 변수가 뭐 ptr이다 그러면은 암호 변수는 뭐 k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 문자를 여기다가 할당을 하면 되겠는데, 이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포인터일 경우에는 주소값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한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main.c에 있는 파일이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배열 A와 T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코드 테이블.c에 A와 T 배열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파일은 언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실제 컴파일하고요, 번역하고 그 다음에 링크할 때 링크 작업에서 그 시간대에 익스턴 A와 T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용 변수 ptr 포인터 변수 선언했고요. 포인터 변수 코드에다가는 암호를 부여했죠. 이거는 또 다른 텍스트 하기엔 암호를 한번 넣고서 주성문 처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형 변수 i와 인덱스 위치값 파악하기 위한 인덱스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을 마친 후에 코드의 값을 ptr에다 주죠. 자, 코드의 값은 이 암호입니다. 그러면은 이 ptr은 어딜 가리키냐? 실제 이 암호를 값을 갖는데, 그건 논리적 프로그램상에서 얘기고, 물리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 ptr은 요 z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while문에 들어갑니다. 반복 처리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것의 내용이, 이 내용이 널. 자, 문자의 끝에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널 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널 문자와 같지 않은 동안에 if, else 문장을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끝으로 쭉 가서 끝까지 갔더니 널이더라. 즉 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 내용 연산자죠. 이거 여기서의 에스테리크는 포인터 연산자고요. 얘는 내용 연산자입니다. 가리키는 내용이 널과 같지 않냐? 만약 널이라면 끝까지 왔다 그러면 같으면은 이 while 문장 빠져나와서 줄 바꾸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겠고요. 만약 하나 처음에 이제 이것부터 시작이니까요.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 널과 같지가 않고 뭡니까? z죠. 이것일 때 그 값이 a보다 크고 z보다 작거나 같다면, 동시에 만족된다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고 문자 a고요. 이게 z라면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면은, 지금 z는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오케이, yes. 즉 이 결과가 참이므로 뭘 실행합니까? 다시 또 반복문을 또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z라는 암호가 도대체 몇 번째에 있냐? 즉 어디에 그 해독 테이블에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암호 그 알파벳이 총 25개, 6개에서 0에서부터 2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그 가리키는 내용이 테이블 T. 자, 테이블 T가 뭐였나 한번 가서 보면요. 암호였네요. 암호죠. 이게 암호네요. 암호가 있다라고 할 때 지금 Z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라면은 이것의 위치 값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0, 1, 2, 3, 4, 5, 6, 7. 자, 첨자 7. 네, 우리가 그 기수라고 그러냐? 그걸로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죠. 자, 이것이면은 이게 여기서 해독 A에선 과연 몇 번째에 있냐? 똑같은 위치 값을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네, 이 일곱 번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가가지고 A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도대체 뭐냐? 이게 찍어내면 Z에 대한 암호 해독은 바로 G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대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같은 위치 값을 얘와 같냐? 같으면은 그 I 값을 찾는 거죠. I 값. 처음부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 8번째 인덱스를 찾아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더 이상 포문을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일로 가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보면 포문 있고 if else가 있는데 바로 if else 문장은 여기까지가 if else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8번째 값을 갖고 와서 배열 아무 해독 테이블이요. 해독 테이블의 8번째 값을 문자로 찍어주게 되면은 Z에 해당하는 값 뭐예요? G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키죠. 자, PTR은 PTR 플러스 1. 자, 포인터 연산에서 1은 숫자 연산하는 어떤 데이터로서 연산이 아니라 다음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PTR이 가리키는 지금 Z인데 Z에서 다음 데이터는 뭡니까? P가 되겠죠. P입니다. 그럼 또 내려와가지고 자, 내려와서 P가 널과 같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참 계산한 후에 올라가서 그 가리키는 내용이 P고 널과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 있으니까 다시 그러면 P는 알파벳 중에 26개 중에 어디 있는 거냐? 암호 테이블에 몇 번째 있는 거냐? PTR이 가리키는 내용과 암호 테이블 값이 계속 바뀝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찾아가는 거죠. 즉 P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0, 1, 2, 3, 4에서 쭉 찾아가면은 P가 바로 첫 번째 나오네요. 그러면 0을 찾아오겠네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첨자 인덱스 0. 자, 0을 찾아갖고 오겠죠. 그럼 인덱스에 0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가지고요. else 다음인 1로 넘어와서 A에 0. 자, A의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당연히 A가 되겠죠. A가 되겠습니다. A. 자, 이런 식으로 while 문장을 계속 돌다가 보면은 어느 때는 브랭크도 나올 겁니다. 브랭크. 자, 브랭크 문자를 봤을 때 브랭크 문자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0문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뭘 줍니까? 26을 주죠. 그러면 A, 배열 A 해독 테이블 A에 26번째 해당, 즉 26이니까 27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실질적으로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맨 끝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브랭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다 보면 나중에 너를 만나게 될 거고요. 너를 만나면은 while 문장을 종료하고 줄 바꾸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현됐고요. 요 두 개의 그 암호를 실제 넣어서 테스트 했을 때 실제 내용입니다. 여기 알파벳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요 값이 입력이 됐을 때 한번 이거 따져볼까요? Z는 H가 되고 그 다음에 P는 A가 되고 T는 T가 여기 있죠. 뭐 C가 되고 M은 K가 되고 자, 이러다가 주르륵 하다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아까 26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브랭크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게 되면 해놨죠. 그래서 브랭크를 찍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해킹 브랭크 컨티뉴 해킹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지금 인터넷에서 해킹은 계속 이루어지게 있죠. 이건 아주 명언입니다. 제가 만든 명언. 자, 그 다음 T, C, R, N 뭐 이런 암호를 줬어요. 자, 나는 T, E, C, E, I, B를 좋아한다. 그럼 T는 뭘까요? C죠. C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어디 있죠? 여기 안 보여. 여기 있죠? C, P.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C 프로그래밍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갖고서 우리가 암호를 만들고 해독 탭을 이용해서 암호를 해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주차 이제 요약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그 n개의 숫자들에 대한 10단위 도수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도수분포를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과 암호표를 이용하여 주어진 암호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 변수도 써봤고요, 레지스터 변수 써봤고, 반복문과 포인터를 이용하여 이것에 대한 이용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